건강학 원론 제8차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기쁨, 인간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논어에서는 공자의 논어에서는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는 게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고 벗이 찾아오는 이게 세 가지 낙이라고 공자는 얘기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닌가라는 것도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1566년에서 1628년까지 산 상촌 신음이란 분은 세 가지 기쁨을 문 닫고 책 읽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을 열고 마음에 드는 경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제 마음에 듭니다. 책을 읽고 손님을 맞고 경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또 다산정약용은 세 가지 기쁨을 어릴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되어서 한번 가보는 것. 또 가난하고 궁세 갈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해서 한번 와보는 것. 세 번째는 나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에 맞는 좋은 벗들과 어울려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글씨를 잘 쓰는 추사 세한도도 있고 그렇죠. 김정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독, 첫 번째는 독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호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애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추사 김정희는 의외로 우리는 글씨만 잘 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일독, 이호색, 삼음주라고 해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자, 동방견문록,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르코폴로는 이제 카라코룸과 알타이 산을 지나서 북쪽의 바루구 평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는 메크리티족이 살고 있는데 성격이 너무 거칠고 사슴을 주로 타고 다닌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니까는 사슴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 있더라고요. 종종 또 그 지역에서는 새를 잡아먹는데 이 여름에 새들이 털갈이를 하는데 털갈이 할 때는 새들이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그 새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마르코폴로는 다시 또 캄푸초를 거쳐서 에르주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양저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길에서 이 홀령들의 귀신 소리도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에르주울은 이 데칸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민의 일부는 투르크 기독교로 네스토리우스파에 속하며 또 일부는 우상숭배와 마호메트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동쪽으로 가니까는 신구이, 지금 서령이 되겠습니다. 티베트 쪽이 됩니다. 이제 신구이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 야생소가 코끼리 많아도 그래요. 이 야생소가 야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고원지대, 티베트 고원지대 사는 야크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일반 소의 2배의 무게의 짐을 지는 그런 야크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마르코폴로는 이 야크 털을 이 고향인 베네치아로 갖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최고의 그 사향이 생산되는데 이 사향, 이건 사향 노루에서 나오는데 이 사향노루는 영양과도 같지만은 뿌리 없고 배꼽 부분의 가죽과 살 사이에 강렬한 향기를 뿜는 핏덩어리가 있는데 이 핏덩어리를 몸에서 빼내서 햇빛 아래서 말리면은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말릴 수 있는데 못 말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짱구는 못 말립니다. 대신에 오징어와 사양 용은 말릴 수가 있네요. 이 마르코폴로는 이 사양 노루의 다리 일부를 이 고향 베네치아로 갖고 갔었습니다. 또 여기에 꽁이 많은데 꽁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공장만 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뚱뚱하고 코가 작고 까만 머리입니다. 또 수염은
턱 밑에 조금 있어요. 요즘 그 방송인 진성호 씨라는 그 수염이 턱 밑에 수염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빼면은 몸 어디에도 털이 없습니다. 이 어떻게 털이 없는 걸 마르코 폴로가 알았을까요? 그죠? 많은 여인과 잠을 잤는 것 같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이 여인들의 피부가 부드럽고 또 이 여인들은 육체적 쾌락을 상당히 즐기는데 한 남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재력과 능력에 따라서 여인의 모친과 이제 흥정을 해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견문록 이집트 편에서도 이렇게 할 그 뭡니까?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면은 데이트할 때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결혼할 때는 어머니와 흥정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그 여인의 어머니와 흥정을 해서 여자를 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견문록 이집트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뭘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잡이라고 그러는데 히잡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눈만 까맣게 보이는 걸 니캄이라 그래요. 그리고 얼굴만 이렇게 내미는 거는 차도르라 그러고요. 만약에 보수적인 집안의 여자들은 특히 눈도 이런 망사로 가려놨더라고요. 특히 고위층 부인들이 쓰는 히잡을 부르카라고 그러는데 이 부르카를 쓴 여인들이 식사할 때 참 궁금해. 어떻게 식사하나 봤더니 요 밑에 이렇게 싹 들어서 넣고는 그다음 오물오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여인들은 이 턱 밑을 보이는 것을 아주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넣고 다시 이걸 내려서 오물오물 씹어 먹더라고요. 우리는 핀란드 사람들은 밤 11시가 되면은 자일로트를 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을 씹는다고 그래요. 어찌됐거나. 자, 춘원 이강수가 쓴 것이 뭐죠? 유정, 후정, 흑. 그런데 마지막으로 쓴 것은 안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히잡도 상당히 그 재료와 원단에 따라서 명품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룩소르에서 아스완까지 이제 크루즈를 탔는데요. 나일강 크루즈를 탔는데 3일 동안 가요. 와이파이를 3일간 사도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게 나일강을 가도 이 나일강도 다 도시 주변을 다니면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데 어떤 데 가면은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 이거 와이파이 안 터지냐 그러면 인샬라 그래요. 알아서 이 배 안에서 기퉁이에 따라서 잘 터지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크루즈라고 꼭대기 수영장은 있는데 아주 큰 크루즈가 아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가 들어가면은 꽉 차요. 그리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은 티타임을 가지는데 이 커피와 이 비스켓 같은 거 공짜로 주더라고요. 또 빈대떡 같은 것도 구워주고 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사 먹으면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팁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고 주로 팁을 자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룩소르에서 아스완까지 여기에 에스나 운하가 있어요. 운하를 지나려면은 이 턱이 졌기 때문에 댐에 그걸 이렇게 덜컹덜컹 올라가는 그게 참 장관이에요. 이제 크루즈에 출발하니까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강변을 쫙 가면은 애들이 막 몰려 나오더라고요.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크루즈에서 막 던져요. 그 물에 떨어지면 애들이 수영해서 뭐 참외 같은 것도 주워가고 뭐 학용품 같은 것도 주워가고 그런 것을 참 봤습니다. 또 이게 제가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기차 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네를 지나가면 애들이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볼펜이고 뭐 던져주면 그걸 막 주워가고. 저도 어릴 때 미군 헬기가 왔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껌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껌 주워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 뭐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애들이나 내가 어릴 때 미군 껌 받으신 거나 뭐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나 운하를 통과하는 걸 그걸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통과할 때는 가니까 에스나 운하 앞에 갔더니
밤이에요. 많은 배들이 있어서 이거 뭐 1시간에 출발, 2시간 출발 통할지 모르겠대요. 1시간 정도 위에서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담요 덮고 있었는데 안 돼서 다시 방으로 내려와서 잤어요. 자들이 한잠 자다 보니까는 벽에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는 뭐 시멘트가 보여요. 아, 이제 드디어 에스나 운하를 통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는 이 시멘트가 있는 거 보니까는 운하에 탁 가서 다시 물을 채워요. 물을 꾹 채우면 배가 올라요. 그리고 다시 저쪽 관문을 열면 글로 갔다가 높은 데 갔다가 또 물을 꾹 채우면 쭉 올라가서 다시 또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크루즈선에 성곽대에 있으면은 여체 없이 상인들이 저 밑에 이 배 높이가 한 5층쯤 되거든요. 이 비닐 안에 넣어갖고 뭔가 위로 던져요. 그래서 갑판에서 그걸 주워갖고 그러니까 막 흥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걸 다시 비닐에 다시 넣어서 던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던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저 밑에 배에서 다른 쪽으로 던져지면은 그 밑에서 이게 장대로 이렇게 그거를 주워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전통 의상, 뭐 원피스나 이런 전통 문양을 가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근데 위에서 누군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에듀테인먼트 시간입니다. 제가 콜라, 코카콜라, 목이 마르네요. 병을 갖고 왔어요. 신문지를 갖고 왔어요. 저 신문지에다가 제가 이거를 사겠어요. 컵을. 이렇게 샀어요. 자, 이 컵에다가 자, 콜라를 붓겠어요. 보입니까? 콜라 꽤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을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이 컵은 어떻게 아까 콜라를 부었는데 빈 컵이 나오고 컵에 콜라는 어디 갔을까요? 제가 한번 부어볼까요? 종이에서 자, 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컵이 나왔습니다. 다시 컵을 빼봅니다. 분명히 종이에 콜라가 있었는데, 그죠? 하여튼 신기한 신문이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생태 관광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